총알. 들리는지 봐줄 수 있어? 아. 들려? 어. 어? 왔었누? 서로 온질도 않은데 막상 저하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듯. 교수님은 안 오신대. 안 오신대? 그 뭐 회의 때. 본인이랑 즐거운 두 명. 아, 그니까. 아, 이거 나한테만 온 거였구나. 그거는 어떻게? 그럼 누구냐? 달달스 누구냐? 외부 참석. 아, 그거 인턴. 일단 한 명밖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회의 때문에 이제 참석 못 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 드릴 논문은 어, 간단하게 줄여서는 이제 간투 쉐입이라고 이제 저자들이 명명을 하였고 정식 이름은 이제 좀 긴데 어,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2D 겐으로부터 이제 3D 쉐이프를 추정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2D 겐들, 예를 들어서 스타일 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등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3D적인 프로퍼티도 좀 인지를 하면서 생성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제 막 생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3D, 2D로부터 3D를 만드는 간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저자들이 이제 잘 훈련된 간 같은 경우에는 3D 쉐이프 프로퍼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선 얻어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프로포즈드 메서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한 인트로덕션이나 이제 관련된 릴레이티드 워크와 좀 베이스라인이 되는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저자들이 어떤 방식을 제안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D from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이제 논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D 라벨 자체, 2D 이미지와 라벨 자체가 굉장히 3D에 비하면 이제 얻기 쉬운 편이고 이제 3D 라벨은 예를 들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의 오브젝트라 하더라도 하나의 메쉬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2D 이미지나 라벨들을 통해서 3D 쉐이프를 이제 복원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여기 그런데 네 레이블이란 말이 어떤 의미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게 레이블이 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좀 2D 이미지에 이제 3D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2D 이미지에 필요한 라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뎁맵 같은 그런 얘기인가? 어, 뎁맵은 아니고. 네네, 데프스맵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2D로부터 이제 3D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3D를 다시 이제 2D로 만드는 과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쉐이프나 뭐 라이트, 텍스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2D 이미지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을 예전 이제 그래픽스부터 그게 됐었지만 이런 걸 이제 딥러닝적으로 아니면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한 모델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쯤에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가 나옴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메쉬 아니면 뭐 뎁스맵 같은 것과 이제 라이트 모델,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비치냐, 어느 방향에서 비치냐에 관한 모델, 그리고 이제 텍스처 정보, 그 쉐이프에 입혀질 뭐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텍스처 정보들을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를 통해서 하나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DIBR이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2019년에 낸 논문인데, 음, 이제 3D를 2D로부터 이제 3D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제 2D에서 3D로 갔다가 다시 2D로 돌아오는 약간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3D를 추정하고 싶은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통과해서 메쉬, 그러니까 3D 쉐이프, 라이트, 텍스처를 추정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줘가면서 계속 요 모델들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멀티뷰 이미지 페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만은 이걸 최적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같은 이런 차라고 했을 때, 이런 주황색 차라 했을 때 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이미지 뭐 한두 개 정도가 더 있어야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잘 추정된다고 해서 이제 2D 슈퍼비전만을 통해서 3D를 추정하지만 좀 한계점이 있는 논문이었고, 이제 그 뒤에 싱글 이미지로부터 완전 3D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 논문이 이제 CBPR 2020에 나온 논문인데, 보통 이제 unsupervised 3D라고 많이 불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앞선 발표에서도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논문 같은데, 이제 CBPR 2020에서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이고,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이 저자들은 시메트릭 어썸션을 썼다는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 얼굴이 이제 보통 대칭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이렇게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시메트릭 어썸션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추정했을 때도 비슷한 거의 같은 이미지가 나올 거다라는 어썸션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좀 약간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왜냐하면 제가 소개드리는 논문에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논문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선 DIBR과 같이 2D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트하는, 그러니까 약간 셀프 슈퍼바이즈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어,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포토 지오메트릭 오토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막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컴프는 이제 컨피던스 맵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아까 그 렌더링 할 때 필요하던 이제 뎁스라든지 알비도는 이제 빛 반사에 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이트 모델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표현돼야 되는지, 즉 왼쪽에서 만약 빛이 비치면 왼쪽 얼굴이 밝게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가 완전 정면을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살짝 틀어진 것도 있을 거고, 뭐 살짝 아래를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이제 뷰 인코딩 모델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렌더링에 필요한 정보들을 인풋 지오메트릭 오토 인코딩을 통해 추측해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를 조합해서 렌더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3D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렌더링을 했을 때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주는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게 알비도와 이제 여긴 다 추측해낸 알비도, 뎁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어떤 3D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라이트 모델과 뷰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2D로 원본으로 이제 2D로 이제 렌더링 했을 때 이제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이제 에런 로스가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주어지게 되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컨피던스 맵은 제가 완전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키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 저자들이 언슈퍼바이드 3D에서 시메트릭 어썸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제 좌우 대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똑같이 통과시켰을 때 통과시키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뎁스나 알비도 같은 부분들은 따로 추정을 안 하고 그 원본에서 그러니까 뒤집히기 전에 이미지에서 뽑힌 것들을 이제 좌우 반전시켜 가지고 새로 뽑아낸 게 아니라 좌우 반전시켜 가지고 그 3D를 만들고 다시 2D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생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런 이 여자 얼굴만 봐도 완전 좌우 대칭이 아니라 뭐 약간 뷰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앞머리가 완전 좌우 대칭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만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 이런 컨피던스 맵을 추측을 했는데요. 즉, 눈, 코, 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거의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런 컨피던스 맵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컨피던스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뒤에서 수식으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컨피던스가 좀 높다고 추측이 될 수 있고 이런 시메트릭이 좀 깨질 수 있는 부분 뭐 머리카락이나 뭐 기타 배경 같은 부분은 이제 컨피던스가 좀 상당히 낮게 나올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사실 여기서 제가 아까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와 에런 로스를 계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에런 로스를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컨피던스 맵을 이용해서 이제 팩토라이즈드 이제 라플라시안을 이용해서 그게 팩토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이 다 곱해진 형태인데 이게 ln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더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 아무튼 이제 컨피던스 맵에 따라 그 각 픽셀이 받는 이제 웨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에런 로스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컨피던스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로스에 관여하는 게 다르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시메트릭이 깨지는 부분은 시메트릭에 관한 로스를 좀 적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준수 지금 2D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네, 저부터 지금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를 갖고서 지금 지오메트릭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뎁스맵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어, 뎁스맵 그 같은 개념은 알겠는데 네, 전체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저기서 네, 지금 인풋에서 말하는 저 인코더 디코더를 통과를 하게 되면 네, 뎁스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컴피던스 메저도 나오고 뭐 알비도도 나오는데 네.
이런 파라미터를 추정을 저 2D 이미지만을 갖고서 어떻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2D 이미지 안에 지금 저런 뎁스맵 정보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또 라벨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D 이미지로부터 라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 언슈퍼바이즈드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뎁스맵이나 알비도를 뽑아내서 이 렌더링 모델 자체는 완전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예전부터 이제 수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렌더러를 통해서 다시 원래 이미지가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 즉 그를 구성하는 뭐 뎁스맵이나 알비도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여기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될 수 있어서 어, 이런 이제 뎁스맵이나 라이트, 알비도 같은 것들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좀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막 학습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저자들이 약간 변형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한 번에 최적화시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뎁스맵이나 네, 네, 여기서 아마 그러니까 unsupervised로 이게 가능한 거는 우선 reconstruction loss를 할 때 이 세 가지의 다른 피처 맵들이 나오는 것을 렌더러가 어떻게 하는 그 이게 아마 이 클래시컬한 optics를 통해서 그런 공식들이 아마 있으리라고는 추측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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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depth 맵하고 알비도 그다음 이 confidence는 잘 모르겠어요. confidence는 그러면은 저기 그 여기 페이셜 피처에 관한 그런 맵으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그 에, 규정이 된 그러니까 고정된 공식이겠죠. 어쨌든 네, 렌더러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맵이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뭐 depth 맵이나 알비도 이 confidence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depth 맵을 뽑아내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이 논문 간투 쉐입에서 이 저자들이 어떤 방식을 제안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이제 나눠놨고 설명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막 VLDA 같이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려놨고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앞에서 방금 보신 이 그림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unsupervised 3D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스텝 2 부분에서 뭐 스타일간 학습된 스타일간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 스텝 1에서 이런 몇 개의 네트워크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학습시키지 않고 그냥 픽스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황색이 학습 그러니까 옵티마이징 하는 네트워크인데 몇 개의 네트워크는 이제 픽스드 시키고 뭐 하나의 네트워크만 초반에 학습시킨다든지 이런 좀 변형된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제 스텝별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위크 쉐입 프라이어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그 기존의 언슈퍼바이즈 3D에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리컨스트럭션 I 만들기 위해서 뷰, 라이트, 뎁스, 알비도를 다 이제 최적화 시켰는데 이 저자들이 이걸 한 번에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이제 초기 네트워크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뷰, 라이트, 뎁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지 않고 모델을 구성하냐 하면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뷰랑 라이트는 캐노니컬한 모델을 가정하는데 뷰는 즉 그냥 정면에서 바라본 뷰만을 가정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면에서만 쬐어준 빛을 이제 이미 그냥 모델링으로 넣어 주셔서 학습시키지 않고 근데 문제가 이제 뎁스인데요. 뎁스는 어떤 초기 모델을 가정할지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 이제 저자들은 그 윅 쉐이프 프라이어를 해가지고 그냥 원 원형은 아니고 살짝 달걀형 같은 이런 컨벡스한 쉐입을 우선 학습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프라이어로 넣어주고 이 알비도 모델 즉 빛 반사에 관한 모델만 이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같게 되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알비도 즉 빛 반사에 대한 정보는 좀 추정할 수 있고 즉 그 정도만을 스텝 1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면 아까 스텝 1에서는 이 뷰랑 라이트를 그 캐노니컬 뷰 정면 뷰와 정면 라이트로 가정을 했는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뷰랑 라이트를 이제 몇 개의 정해진 범주 내에서 그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뭐 특정한 뷰와 특정한 라이트가 이제 랜덤 샘플러에서 골라지게 되고 아까 이제 뎁스와 알비도는 여기서 나온 것들 그대로 이제 같이 렌더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뷰와 라이트가 랜덤으로 뽑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뷰와 라이트를 가진 좀 이상한 3D 그러니까 렌더링된 이미지들이 좀 생성이 될 건데 여기서 나온 수도 샘플들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되게 낮을 거고 막 약간 리얼리스틱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것들을 그 스타일간 자체가 이미지를 굉장히 잘 리얼리스틱하게 생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간을 통해서 최적화시키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제 수도 샘플을 통해서 이런 수도 샘플들을 통해서 어, 이 수도 샘플들을 그 스타일간 여기서 G 제너레이터가 스타일간 V2인데요. 스타일간 V2의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으로 인코딩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가 만약에 인코딩을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스타일간 스페이스로 잘 매핑을 할 거고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유사한 리얼리스틱한 이제 여기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뽑아내게 될 거고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스타일간 V2로 학습을 시키지 않고 그냥 고정된 네트워크고요. 인코더만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인코더를 좀 학습시키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에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주면서 이제 이런 수도 샘플들이 점점 잘 뽑힐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이제 이 인코더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스텝 2에서 네, 스타일간을 학습을 시킬 때 네. 리얼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스타일간 2를 학습시킬 때 말씀이신가요? 그 스텝 2에서 지금 네,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네. 리얼 샘플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인풋 자체가 그 스타일간에서 나온 인풋을 사용합니다. 그 그래서 스타일간 이 이미지 i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 스타일간 레이턴트 W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풋 자체가 스타일 안에서 나온 인풋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리얼 이미지가 들어와도 이게 이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인코딩이나 제너레이트 인코딩 같은 경우를 근데 아무래도 어 이걸 구성하는 W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여기를 좀 더 최적화시키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완전 여기서 인코더가 완전 랜덤한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W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W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인풋 I를 구성하는 W는 알고 있고 W에서 어느 정도 멀리 벗어나지 않고 조금씩 벗어난 것들이 이제 이 녀석들일 거기 때문에 그 W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만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지금 이 네, 스텝 2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스텝 1에서 지금 어떤 알비도를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된 모델에서는 지금 뷰랑 라이트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랜덤 샘플로 뷰랑 라이트를 임의로 조정해서 어떤 슈도 샘플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슈도 샘플을 좀 더 리얼 샘플처럼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였던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슈도 샘플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의 스태티스틱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답이 있어야, 정답이라면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기준값을 다시 또 스텝 1에서 사용했던 입력을 사용한다고요? 아, 그 뎁스랑 알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뎁스랑 알비도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스텝 1에서 네, 알비도를 추정하려고 할 때 네, 인풋 i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인풋 i가 스텝 2에서 지금 정답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네, 네. 그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좀. 아, 그러니까 근데 스타일간에서 네, 생성된 이미지가 지금 스텝 1에서 쓰이고 있고, 네, 스텝 2에서 지금 저런 뷰랑 라이트를 조정을 해서, 랜덤하게 조정을 해서 어떤 샘플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뭘 따라갈까 했을 때, 스텝 1에서 입력으로 사용했던 놈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스텝 2에서의 일단 목적이라고 하면 그 스타일간 자체가 약간 3D에 대한 프로펄 3D 프로퍼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그 인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그러니까 뷰랑 라이트를 랜덤 샘플에서 즉 W로부터 사실 이제 이상적인 경우는 이 I로부터 인풋 I가 그냥 이제 뷰와 라이트가 바뀐 것들만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상적인 경우인데 어 이제 스타일감 V2가 그런 뷰랑 라이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잘 보내주는 것까지가 이제 스텝 2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스텝 2에서 네, 이 엔코더만이 지금 트레이닝이 되는 거라고 지금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코더가 트레이닝이 돼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 수도 샘플은 사실 마지막 목표하는 그 저기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러면은 여기 개인의 목적이 reconstruction loss를 줄이는 거로 목적을 한다면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사실 왼쪽 것처럼 닮아가게 그렇게 forcing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근데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처럼. 그 결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완전 안 좋은 것까지는 닮아가지 않고 이 리얼리스틱을 유지하면서 그 뷰까지만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여기 gain loss가 이 네, reconstruction loss만이 아니고 네. typical한 gain loss도 여기 적용을 해야만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real image다 아니다. 그런 traditional gain loss도 여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근데 제너레이터 자체가 이제 픽스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언리얼리스틱하게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너레이터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엔코딩 자체에서 무슨 이제 엉클어져 버리면은 네네. 근데 제너레이터에 가더라도 여전히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상한 걸 따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여기 이 reconstruction loss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게 난 조금 납득이 좀 덜 가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렌더러는 똑같은 렌더러를 썼겠죠. 처음 부분하고. 네네, 맞습니다. 똑같은 오케이. 렌더러를 썼고 예.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 게 그 기존의 W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이미지가 나올 건데 약간 W에서 약간씩 시프팅된 레이턴트를 넣어 줌으로써 뷰를 바꾸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어, 완전 랜덤한 레이턴트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W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레이턴트를 넣어주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언리얼리스틱하게는 가지 않게 오케이. 하려는 게 목표인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음, 구보나 교수님께서 좀 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여기서 수도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일감 V2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이 인풋 이미지가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뷰랑 라이트가 달라진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게 목표고 사실 여기 생성된 프로젝티드 샘플 즉 뷰와 라이트만 달라진 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스텝 3에서 또 약간 라벨처럼 쓰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스텝 3에서는 아까 스텝 1에서는 이제 이 세 개는 학습을 안 하고 알비도만 학습을 시켰는데 스텝 3에서는 이제 다 학습을 시키게 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스텝 2에서부터 온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기존의 인풋에서부터 뷰랑 라이트가 랜덤 샘플링된 이제 프로젝티드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그 뷰 라이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인코딩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렌더러를 통해서 그 학습을 시키면 어 렌더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그 해당하는 뷰와 라이트를 만약에 학습이 잘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하는 뷰와 라이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다시 이 원본 이미지로 그러니까 스타일간에 생성된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뷰랑 라이트 인코딩하는 모델들이 학습이 되게 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뎁스랑 알비도도 뎁스는 아까 학습이 안 됐지만 이 스텝 3부터는 이제 뎁스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뎁스도 계속 추정하면서 어, 렌더러를 통과시키게 되고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첫 번째로 큰 부분이 이제 스텝 2에서 온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 왼쪽 부분인데
이 왼쪽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unsupervised 3D 모델과 그냥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개를 한 번에 옵티마이즈 시키면서 원본 이미지와 그냥 같게 하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아까 스텝 2에서부터 이어진 요 큰 덩어리 부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좀 궁금한 게 네, 이 저자가 네, 일단 이전에 지금 연구가 되었었던 그 언슈퍼바이즈 3D에서 네, 네, 문제점으로 제기한 게 네, 저 네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오메트릭 파라미터에 대해서 네,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연구가 진행된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좀 드는 생각이 스텝 3에서 네, 스텝 2에서 지금 스텝 1에서는 어떤 알비도를 가정된 어떤 지오메트릭 정보가 그래서 어떤 알비도를 먼저 추정한 다음에 네, 스텝 2에서는 뷰랑 라이트를 내가 임의를 조정을 해서 네, 어떤 프로젝션 된 샘플을 만들어 쓰면은 그거에 대한 뷰랑 라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영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근데 스텝 3에서는 왜 또 학습을 시키죠? 또 어떤 부분을 학습시킵니다라는. 왼쪽에 있는데 아, 왼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텝 2에서 뭔가를 뷰랑 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다고 치면은 네. 저 두 개가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학습시키는 게 목표인데, 사실 요 부분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처음부터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아까 디퍼런셔블 렌더러 같은 부분에서 사실 제가 여기 한계라고 지적한 게 멀티뷰 이미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렌더러가 학습이 잘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언슈퍼바이즈 3D에서는 그 멀티뷰 이미지에 대한 한계를 이 시메트릭 어썸션을 줘가지고 해결까지는 아니고 약간 우회해간 느낌이고요. 그걸 이제 시메트릭 어썸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간투 쉐이프에서는 이런 학습된 스타일간, 즉 학습된 스타일간을 통해서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그, 그 멀티뷰 페어가 필요한 멀티뷰 페어가 필요한 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이걸 학습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이게 학습이 될 때 네,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스텝 1, 2, 3가 다 각각 아, 순차적으로 학습이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스텝 1 이렇게 좀 스텝 돌리고, 1 하고 그다음 스텝 2 하고 스텝 3 하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스텝 1 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입니다만 스텝 1 막 1000번, 스텝 2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텝 3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V랑 L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스텝 3에서는 이제 완전 생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비도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을 거고, 그다음 뷰와 라이트도 이런 인풋 이미지로부터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뷰랑 라이트가 학습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멀티뷰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학습하면 뷰랑 라이트 인코딩 학습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 뷰랑 라이트 인코딩 모델도
잘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view, light, depth, albedo 여기서 이 피처들이 네. 디멘션들이 어떻게 돼요?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로테이션과 그 그러니까 아마 트랜슬레이션. 이 디멘션들이 훨씬 더 간단할 테고. 네, 추측이. 뷰는 MLP라서 그냥 그 6차원 벡터고, 오케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와 같고 그 채널 수가 두 개였나?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라이트와 뎁스와 알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뎁스와 알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 사이즈와 같고 채널 그러니까 내 수가 추측에 같아요. 보면은 알비도가 아마 제일 디멘셔널리티가 높을 것 같고, 네. 저기 뎁트는 사실 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싱글 채널로 나오게 되겠지. 뎁트 인포메이션이니까. 네, 아마 UV 채널 해가지고 이제 H by W by 2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우선은 먼저 알비도를 계산하는 이유가 아마 제일 이 부분을 먼저 잘 계산함으로써 나머지들이 더 잘 추정이 될 수 있다. 이것만이 먼저 이게 먼저 제대로 돼야만이 네, 이 순서가 이렇게 순차가 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비도를 네, 먼저 뽑는 게 더 센시티비티가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알비도가 잘 잡힘으로써 나머지가 뭐 어중간히 잡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뷰는 처음에는 아예 정면으로 하더라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 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알비도가 좀 어떤 네, 면에서 보면은 저기 어느 게 전체적인 리컨스트럭션에 가장 센시티브하게 되느냐 그런 이유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순서가 네, 그런데 저기 뷰 같으면 디멘셔널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라이트도 그럴 테고 네, 네. 이거 두 개는 예. 아마 끝부분이 MLP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을 제일 나중으로 미뤘다는 게 조금 납득이 좀 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보기엔 더 쉬운 걸 먼저 하는 게 아마 optimization인데 사실 optimization에서는 우선은 dimensionality가 낮은 부분에서 먼저 시작함으로써 더 그 솔루션 근처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는데 이건 거꾸로 한 것 같네 방식이.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드는 생각이 뷰랑 라이트가 디멘셔널리티는 작지만 제 생각에 원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는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뷰를 크면은 네, 그게 크다면은 그걸 사실 제일 먼저 해야지. 근데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잘 학습이 안 돼서 아마 이런 좀 부가적인 요소와 좀 나중으로 미룬 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비도 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잘못 추측해도 그냥 이 음, 기존 사람의 얼굴에서 뭐 조금 특정 부분이 뭐 어두워지는 뭐 그런 정도의 부분적인 로스밖에 안 나온다. 네, 아마 그래서 좀 쉬워서 그런 면인데 그 대신 뷰하고 라이트는 전체적인 로스가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네, 네, 그건 아마 내가 네 동의해요. 그렇게 된다면 맞아요. 근데 저도 저자가 아니라서 아마 저도 네, 추측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스틱한 식으로 자꾸 많은 방식들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사실 요즘. 네, 그런데 그런 유리스틱도 어떤 면에서 조금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유리스틱스가 지금 우리는 이런 방식을 썼다. 그런 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이 저자들이 이제 unsupervised 3D와 비교한 부분이 시메트릭 어썸션을 안 써도 결과가 잘
괜찮게 나온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시메트릭 어썸션이 보통 사람 얼굴에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3D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차나 뭐 좀 베리에이션이 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추정을 시메트릭 어썸션이 여기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추정이 안 되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저자가 제시한 논문 방법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되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잘 나온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문에 있는 건 아니고 그 GitHub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 GFPR을 가져온 건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쉐이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스타일간 툴을 통해서 생성된 겐 이런 이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티드 샘플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뷰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겐에서 나온 샘플들을 표기한 것이고, 합쳐 놓은 것이고,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잘 유지되면서도 잘 돌아가는, 얼굴이 잘 로테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라이트를 다르게 했을 때 그림자가 이제 다르게 드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퀄리터티브 리절트 말고 이제 퀀티터티브 리절트도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결국 2D에서 3D로 만드는 모델이다 보니까 3D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관한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점이 2D 이미지로부터 3D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접적인 3D 측정 방식을 좀 채택하는데, 이 사이드랑 매드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 3D 논문에서 저자들이 제시했던 방법이고요. 이제 사이드는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뎁스 에러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생성해 놓은 이런 뭐 쉐이프나 뭐 뎁스맵 같은 경우에서 뎁스맵에서 그 다시 어, 다시 그 이미지를 렌더링 한 다음에 또 뎁스를 뽑았을 때 그게 이 부분 BFM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뎁스 맵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맵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기 때문에 어, 추정해 놓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말고 추정해 놓은 뎁스 맵으로부터 렌더링을 한 다음에 다시 뎁스 맵을 뽑아냈을 때 이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스케일 인베런트 뎁스 에러고요. 이제 민 앵글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거의 이제 이것과 스케일 인베런트 뎁스 에러가 비슷했는데 어, 그 측정을 약간 그 뎁스맵, 그러니까 추정된 뎁스맵과 이제 그라운드 뎁스맵을 바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가 앵귤러 뭐 한 방식으로 또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그 쉐이프 프라이어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블레이션 스타디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저자들이 처음에 위크 쉐이프 프라이어에서 이 쉐이프를
그 달걀형을 처음에 쉐이프로 줬다고 했는데 그 달걀형의 시메트릭한 게 아니라 뭐 비대칭이거나 여기 시프트는 그 달걀형이 완전 정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그 위스에 뭐 6분의 위스만큼 살짝 시프팅 된 경우, 뭐 4분의 위스만큼 시프팅 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아예 플랫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놨는데요. 그 자기들이 제시한 약간 센터에 위치한 시메트릭한 달걀형일 때 가장 잘 나왔고,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 점점 이게 사이드랑 매드가 이제 작을수록 좋은데 점점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로테이션이나 좀 3D 프로퍼티적으로 바꾸는 논문들에서 이게 주로 실험하는 방식인데 그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서 이런 데서 기존 인풋으로부터 얼굴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돌아갈 때마다 약간씩 다른 사람의 얼굴로,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가 프리저빙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크페이스라는 그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피처,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각도에서 각도가 아마 5도 단위로 이제 이미지들을 뽑아낸 다음에 아, 각각을 이제 아크페이스 피처를 뽑아내서 그 아크페이스 피처들이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이 아크베이스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됐기 때문에 아크베이스 피처들의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그 서로 아이덴티티가 프리저빙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 이제 홀로겐이나 뭐 간스페이스 같은 이제 개한 위주의 3D 프로퍼티를 컨트롤하는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아이덴티티가 제일 잘 보존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아주 재미있는 논문인데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근데 내가 다시 전체적인 그 엔드투엔드를 보니까는 우선 가장 중요한 이 피처를 좀 뽑는 게 이 데프트잖아요, 데프트 맵. 네, 맞습니다. 3D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데프트 맵을 정확하게 뽑는 게 가장 크루셜한 건데 여기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은 우선 추측하기로는 저기 트레이닝이 된 겐, 네. 저기 제일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겐, 거기서 이제 렌더링 한 것 가지고 이제 다른 뷰 포인트로 이제 돌린 이미지와 인풋하고 거기서 이제 뷰하고 이게 바뀐 것을 가지고 다시 똑같이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뎁트의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뎁트가 잘 추정이 안 되면은 여기 렌더러에 그냥 집어넣으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테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뎁트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으로 뭐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기 겐이 우선은 스타일 겐이 아주 잘 트레이닝이 된 상태, 그리고 아마 도메인이 비슷해야 될 거고 둘 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리라고도 좀 추측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디센탱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뷰, 라이트, VLDA를
따로따로 디센탱글 해서 뽑아낸 거잖아요. 네, 엔코딩 맞습니다. 스페이스에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제너레이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피딩이 돼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어떤 걸 제너레이션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시죠? 이미지들이 제너레이션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은 네. 로테이셔널한 그런 이미지들을 쭉 뽑아냈다라든지 그러면은 네. 어느 부분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아,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에서 아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 그대로 주고 이 뷰 부분에서 뷰 부분이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테이션 부분만 이제 조작해가지고 렌더링 오케이, 시키면 오케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네트워크만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네. 이제 라이트도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을 테고. 네. 오케이. 네, 저희 이 네트워크는 한번 트라이는 해봤나요? 네, 이게 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서 좀 실험을 돌려봤는데 확실히 셀럽 A로 학습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디어가 우선은 그러면 gen 하고 그다음 여기 그 트레이닝을 저기 뷰하고 라이트를 바꿈으로써 이 매칭이 되게, 그러니까 렌더러의 그 뭐 엔코딩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 뭐 매트릭스 같은 거겠죠 아마. 인풋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이미지들을 네 가지 이 텐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형상을 할 테니까 이게 다른 도메인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보기에는 이 타겟 도메인은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건데 네. 이게 얼마나 좀 generalizable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네. 아까 그 차 같은 것도 승용차 같은 것도 아까 적용을 했을 땐 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generalize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러 방법, 다른 여러 환경들도 좀 한번 보면은 얼마만큼이나 이게 잘 그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건지는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